안녕하세요. 오늘은 인지발달 이론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해요. 우선 이 영상은 조규판, 주희진, 양수민이라는 분들이 지은 교육심리학이라는 책을 바탕으로 제작된 영상이라는 점 알아주세요. 인지발달 이론은 발달심리학에 속하는 이론이기 때문에 먼저 발달의 정의부터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발달이란 인간의 생명이 시작되는 수정의 순간에서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의 전 생애를 통해 이루어지는 모든 변화의 모양 또는 상태와 과정을 말해요. 그럼 인지발달 이론은 뭘까요?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타고난 발달적 단계와 학습의 상호작용을 통해 환경에 대해 깨닫고 생각하며 이해하는 인지적 발달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이 인지적 발달 이론에는 두 명의 학자의 이론이 있는데 바로 피아제와 비고치키라는 학자예요. 먼저 피아제라는 학자의 인지발달 이론에 대해 이야기해 볼 건데요. 피아제는 인간의 인지발달이 환경과 상호작용하면서 이루어지는 적응 과정이고 몇 단계를 걸쳐서 발달한다고 생각했어요. 피아제는 발달 단계 순서가 변하지 않고 문화권에 상관없이 모든 아동은 일련의 발달 단계를 같은 순서로 통과한다고 가정했어요. 하지만 각 단계에 들어서는 연령이나 속도는 아동의 경험, 문화, 성숙도의 차이가 있다고 했어요. 피아제의 인지발달 단계는 이렇게 총 4가지로 나누어지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감각운동기로 0세부터 2세의 아동이 해당돼요. 감각운동기에는 주로 감각이나 운동을 통해 환경을 탐색해요. 이때 가장 중요한 인지발달의 변화는 대상 영속성의 습득과 지연 모방 능력의 발달이에요. 대상 영속성이란 어떤 대상이 시야에서 사라져도 계속 존재한다는 것을 인지하는 능력을 말해요. 아기들은 엄마가 잠깐만 사라져도 막 울면서 엄마를 찾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엄마가 사라져도 어디엔가는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되어서 이제 막 다급하게 엄마를 찾는 모습이 줄어드는 것을 예시로 들 수 있어요. 지연 모방 능력은 관찰한 모델의 행동을 일정 시간이 지난 뒤에 따라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해요. 이는 대상 영속성과 마찬가지로 눈앞에 없는 대상이나 상황에 대해 사고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 단계는 전두잡기로 2세부터 7세의 아동이 해당돼요. 이 시기에는 상징적 도식이 활발하게 발달하는 시기예요. 이때는 상징적 사고, 자기중심적 사고, 물활론적 사고, 전인과적 사고, 중심화의 특징이 나타나는데 이 순서대로 설명하자면 먼저 상징적 사고란 특정 대상에 대해 내재적으로 형성된 표상을 다양한 형태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해요. 상징적 사고가 발달하면 예를 들어 설탕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머릿속으로 설탕을 떠올리고 달달함에 침이 고일 수 있어요. 자기중심적 사고는 말 그대로 자신의 관점에서 사물이나 사람, 세상을 보는 것을 말해요. 타인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며 자신이 느끼거나 좋아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도 동일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 특징이에요. 이때 유아는 자기중심적 언어를 통해 자기 생각만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다음 물활론적 사고는 무생물을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생각하는 것을 말해요. 예를 들어서 생명이 없는 대상에 생명과 감정을 부여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종이를 자르면 나는 사각사각 소리가 종이가 아프다고 내는 소리로 생각하게 됩니다. 전인과적 사고는 비논리적이고 주관적인 인과적 사고를 말해요. 그리고 중심화는 사물이나 현상의 한 가지 차원에만 초점을 두고 다른 중요한 특성은 대충 넘기는 경향성을 말해요. 이 시기 유아는 직관적 사고에 의존하기 때문에 대상을 여러 관점에서 보지 못하고 시각적으로 보이는 대로 보고 한 가지 측면에서만 사고하게 됩니다. 다음 단계는 구체적 조작기로 7세부터 11세의 아동이 해당되는데요. 이 시기 아동은 보존 개념, 유목화, 서열화, 조망 수용 능력 등을 획득할 수 있어요. 하지만 가설을 설정해서 문제 해결에 접근하거나 추상적인 대상, 상황에 대한 사고는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보존 개념은 사물의 외형이 변해도 수, 양, 길이, 면적, 무게, 부피 등의 속성이나 실체는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유목화는 부분과 전체의 논리적 관계, 상하의 위계적 관계를 이해하는 것이에요. 아동은 유목화를 통해 물체를 같은 속성에 따라서 분류하고 어떤 대상이 하나의 유목에 속하는 것으로 분류할 수 있게 됩니다.
서열화는 길이나 크기, 무게와 같이 양적인 기준에 따라 대상을 순서대로 배열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해요. 예를 들어 길이가 다른 연필들을 짧은 순서대로 나열하는 것이 서열화에 해당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망수용 능력은 자아중심성에서 벗어나서 타인의 생각이나 감정을 추론하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마지막 4단계는 형식적 조작기로 11세 이후의 아동이 해당되는데, 형식적 조작기에 접어들면 추상적 대상이나 가상의 상황에 대해 논리적인 추론이 가능해져요. 이 시기에는 가설연역적 사고, 추상적 사고, 조합적 사고를 습득하게 됩니다. 가설연역적 사고란 다양한 현상에 대해 가설을 설정하고 검증해 결론을 도출하는 것을 말해요. 또한 추상적 사고는 구체적이고 일정한 형태와 성질을 갖추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논리에 근거해서 사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피아제는 10개의 속담과 각 속담의 속뜻을 찾는 실험을 했는데, 구체적 조작기의 아동은 속담 속에 담겨있는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지만 형식적 조작기에 해당되는 청소년들은 속담이 내포하는 의미를 비교적 잘 파악하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이처럼 형식적 조작기에는 속담과 같이 추상적인 개념이나 관념을 이해할 수 있는 시기예요. 조합적 사고는 문제에 직면했을 때 가능한 모든 해결책을 논리적으로 모색해서 체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말해요. 구체적 조작기의 아동은 주로 시행착오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지만 형식적 조작기의 청소년은 사전 계획을 세우고 체계적으로 해결책을 구하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 자아중심성이란 청소년 시기에 자신과 타인에 대한 추상적인 관점을 구분하지 못하는 것을 말해요. 이 시기에는 자신이 특별하다고 여기며 이는 다양한 대인관계 경험을 통해 자신과 타인에 대한 객관적인 이해가 이루어졌을 때 서서히 사라지게 됩니다. 이런 피아제의 인지발달 이론에도 한계점이 존재하는데요. 첫 번째, 전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변화하는 발달 기제가 명확하지 않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유아의 인지 능력을 과소평가했다는 것이에요. 마지막은 청소년의 인지 능력을 과대평가했다는 것인데, 대학교 1학년 중 일관성 있게 형식적 조작에 근거해서 추리할 수 있는 경우는 20%에서 25%밖에 되지 않는다는 카미의 연구 등 다양한 연구들은 형식적 조작 능력이 청소년기나 성인의 보편적인 특징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러한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아제의 인지발달 이론은 교육적 시사점을 제시하는데요. 첫 번째, 아동의 인지발달 수준을 고려해서 학습 내용을 제시해야 한다는 점과 두 번째, 아동이 상위 수준의 단계로 발달하려면 현재의 인지구조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인지갈등을 경험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는 학습자의 활동을 촉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오늘은 피아제의 인지발달 이론에 대해 이야기해봤는데요. 오늘 내용이 좀 많이 길었던 것 같아요. 다음 영상에서는 비고츠키의 인지발달 이론에 대해 이야기해보도록 할게요.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모두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